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4년 전에도 이러다 쫄딱 망한 사람 많았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썩은 빌라까지 급등했다. 어디? 인천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 대목놀이자 빌라 거래, 아파트 매매가 추월을 했답니다. 아파트 거래 뛰어넘는 빌라, 투자 리스크는 현금 청산. 자,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빌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요,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열풍이 불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썩빌라에서 썩은 빌라, 굉장히 노후화된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빌라 투자 붐이 불었다고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왜 갑자기 빌라 투자 붐이 불었을까요? 빌라는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빌라 자체만으로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오르질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을 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빌라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빌라 시세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빌라가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입니다.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생기면서 향후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토지의 가치가 재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이 많아질지 안 많아질지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지역의 지자체의 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 원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저 동네는 워낙 낡아서 슬럼화 가능성이 크다, 전면 철거가 필요하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이 재개발입니다. 사익사업 성격이 강한 재건축과 달라요.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걸 완전히 확 뒤집어 엎지 않은 이상 이 지역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을 해서 전면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명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아파트 공급 좀 늘려서 집값 좀 잡자는 명분도 같이 붙으면요, 보통 이런 재개발이 많이 추진이 됩니다. 자, 서울은 2017년 이후에 사실상 재개발 지정이 올스톱돼 버렸습니다. 거의 2013년 박원 서울시장 취임 이후부터 그냥 멈춰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다시 합니다. 2021년 4월에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거죠. 자, 그리고 나온 것이 6대 규제 완화 방안,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주거정비 지수제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높아야 되고 노후화 비율 등도 굉장히 높아야 구역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가능한 곳이 거의 없었고, 이 주거정비 지수제 이후에 구역 지정된 곳이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 폐지해버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년 26,000호씩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자, 투자 수요가요, 당연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박원 서울시장에서 해제된 정비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재개발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전 서울시장이 전혀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투자 수요가 돈 냄새가 나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요. 102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구역에 1차 후보지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고루고루 배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정비사업 안 된다고 못을 박았었던 이제 도시재생 사업구역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적용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9월 23일로 잡았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12월 28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미선정 구역 있잖아요. 미선정 구역도 이번에 80개에 가까운 되는 곳을 이제 2022년 올해 1월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해버리면서 갭투자 유입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과거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꺼내든 거예요. 자, 이것이 왜냐하면 후보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지분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고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역 확장을 못하거든요. 이번엔 그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럼 탈락한 후보지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81개 사업장 이번에 탈락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들 사업장 기대가 굉장히 컸죠. 왜? 이 주민동의율 30% 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높게 받으면 받은 구역일수록 투자자 유입이 더욱더 많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유있게 야 기다리다 보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언젠간 지정되겠구나 여유있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15년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바로 부동산 고점에 재개발 열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때도 손실 볼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2006년 6월 1일 날 민선 4기로 취임했거든요. 자, 이때 선거에서도 뉴타운이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4차 뉴타운 기대감이 있는 곳에 지분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빌라나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대지 지분 가격, 평당 가격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평당 4천, 6천 이랬어요. 자, 그런데 4차 뉴타운 지정이 자꾸 연기가 돼요. 왜? 집값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까지 끌어올리냐 이런 비난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만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총선 때 또 뉴타운 공략한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야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뉴타운 지정하겠다. 근데 그건 국회의원 권한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말까지 4차원 뉴타운은 지정을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현재 재개발 추진 중인 뉴타운은 뭔가요?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1차부터 3차 뉴타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뉴타운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초에 3차까지 지정되고 나서 끝나버려요. 4차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뉴타운이 그렇게 관련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 시기에 빌라 투자 열풍 과연 끝이 어땠을까요? 이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지분 가격 급등. 자, 1차부터 3차 뉴타운 지정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 4차 뉴타운 후보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뉴타운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지옥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들어간 뉴타운 지역 매수자는요, 구역이 해제되어서 방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된 지역은 2021년 되어서야 가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 15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대박 났겠네. 대부분 손해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급락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내재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집값이 앞으로 아파트가 될 거란 기대감이 있는 빌라가 그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어버리면요, 가치 하락이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존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경우는요, 이제 길 건너편에 뉴타운 됐으니까 우리 동네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 많았고 실제 공인중개업소에서 이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지정 요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신축 빌라 많이 팔아요. 자, 여러분들 재개발 구역 투자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임장을 가보잖아요. 야, 이런 달동네를 나보고 엄청난 거금 주고 사라고? 열에 9명은 충격받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달동네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재개발 투자를 보고 한다는 거면 맞게 찾아간 거예요. 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노후도랑 과소필지랑 주택 접도율 이런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얼마나 동네에 낡은 주택이 많냐. 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가까운 지역에 왜 개발하지 않고 낡은 주택을 방치할까? 간단합니다. 그 주택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작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게 바로 좁은 면적 주택이 얼마나 많냐, 과소필지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7평 이하면은요, 개발해도 이걸 뭐 층수를 높여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활용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속해서 노후주택만 남게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로가 얼마나 좁은가, 기반시설 중 대표적이죠. 이 도로가 좁게 돼버리면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 되고요, 소방차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초보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번에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신축 빌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99% 확률로 개발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후보지에
지분 쪼개기를 위해서 신축 빌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필지 여러 개 매입해서 자, 이 다가구가 있는 것을 다세대로 쪼개서 팔게 되면은 각각의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매도 가능하거든요.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해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장에서는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권리산정일이 부여되면은 그 이후부터 지분 쪼개기 들어가면 지분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 사면서 재개발 기대에 있는 거는 거의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 저는 그냥 이렇게 속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먹고 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신축 아파트 가치가 유지되거나 좀 더 올라가줘야 사업 추진 동력이 발생돼요. 만약에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반 분양도 안 돼버리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원 서울시장 시기에 정비구역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서울시장이 가만히 있는 정비사업장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해지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요구해서 해지해 준 거예요. 왜냐? 어차피 재개발 안 될 거 뻔하니까 이거 구역 해줘서 재산권 행사라도 하게 해달라 이거죠. 자, 현재 재개발 투자자는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구역을 찾아보세요. 주민들이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법인, 조합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결론이 납니다. 또 하나, 사업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공공인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재개발이나 순환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사업 자초 우려가 적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냥 갭 투자 목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집값이 급락할 때 해야 됩니다. 쇼킹 부동산 아파트 교과서에 이 재개발 투자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발췌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투자할 때는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는 방법 부분과 재개발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앞으로 공급 규모도 파악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진짜 부동산이 급락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 입주권 사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